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자, 이제 본선 대회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전 투자 못지않게 아주 긴장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듯 하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이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의 상황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 트레이더와 함께하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1시간이 늘 짧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늘 자세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해외 소식들 전해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지려면 일부라도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면 그에 따라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몇 주 동안 계속 같은 입장을 되풀이 중입니다. 중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합의 도달 여부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협상 카드로 현재 이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선을 넘기면 중국의 레버리지가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미 무역대표부가 프랑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위험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멕시코, 그리고 싱가포르, 베트남 등 14개국은 지금 디지털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영국과 캐나다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오히려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보복 관세를 계속 붙이다 보면 미국이 입장이 난처해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논의 역시 매우 잘 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 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재선 합의 도달 카드를 쥐고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서 이용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도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이 삭소뱅크가 다가오는 2020년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블랙스완을 몇 가지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실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헝가리가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대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헬스케어와 의학 관련 주가가 최대 50%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영국에 이어 헝가리가 브렉시트를 떠날 것이라는 내용도 EU를 떠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은 만약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전례 없는 재정 정책을 단행하여 내년 영국의 명목 GDP 증가율이 8%까지 상승할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관측일 뿐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년에 지금보다 30%나 더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감산이 불발되면 배럴당 40달러대 초반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하루 120만 배럴 감산을 3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추가 감산 여부입니다. 단순히 하루에 120만 배럴을 감산하다 보면 내년에 미국 셰일 석유의 공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석유 공급 과잉이 나타나며 유가가 어쨌든 간에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산유국들을 향해 감산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증산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는 명실상부 정말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죠. 이런 사우디가 증산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 하락은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오펙 총회 시작 전부터 각 나라별로 지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오펙 1, 2위 산유국이죠. 사우디와 이라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지리아와 이라크가 약속한 물량을 초과해서 원유를 생산하면서 사우디가 대신해서 추가 감산을 이행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는 현재 아람코 상장을 앞두고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유국들이 잘만 협조해준다면 감산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매매에 꼭 도움되는 소식들이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디조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배틀리그 상황 살펴보시죠. 네, 자,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낙관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제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했고 지수 선물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한 외신 소식이 또 다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까지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왔고 사실 이제 화해권으로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 상황 자체도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번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좀 다소 보자면은 트럼프에 대한 언급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은 관점일 듯합니다. 네네.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일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가 다소 미 증시에서 이어진 국면인데 채널에 대한 구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확보되는 상황 자체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당초 이제 채널에 대한 상승 랠리, 8월부터 이어오던 추세적인 채널 자체, 주황색 선을 보시면 다소 이어질 가능성으로 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띄었는데 이제 단기 채널에 대한 구간 자체가 굉장히 확보되는 그림 자체가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자체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윗단 채널에 대한 구간 자체가 모든 어떻게 보면 엘리언트 선파동이죠. 선파동에 대한 형성 자체를 한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구간입니다. 고점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띄고 있다는 점. 그리고 3파에 대한 랠리 자체는 나왔다는 점, 이 점을 눈에 띈다면은 이 번복에 대한 내용 자체 다시 한번 12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1차 합의 자체가 언제든지 또 뒤집어진다면은 8천 라인까지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구간 자체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힘든 점은 사실 이제 외신 자체가 번복성이 굉장히 많다는 점일 네. 겁니다. 외신이 번복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가 번복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그렇죠. 예. 내용 자체가 하루 바뀌고 다시 한 번 더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한 포지션에서 협상을 이루기 위해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바뀌는 내용 자체가 전개되는데 그만큼 미 증시 자체가 국면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뜻하겠죠. 여러분들 미 증시에 대한 포인트를 보실 때 오히려 관망하는 장세도 있지만은 어떤 지지라든가 저항에 대한 이탈 구간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오히려 포지션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내용 다소 나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가 또한 이제 채널에 대한 구간 자체가 확보되는 여건입니다. 자, 지금 위치값상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가 자체가 당분간 60선까지는 좀 더 달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띈다는 걸 보이실 것 같아요. 상단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아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찝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파동은 끝났지만은 어떻게 보면 감산에 대한 연장 부분이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어느 날짜가 지정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산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감산에 대한 기한이 정해진다면은 그 파락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펙에서 첫 번째 감산을 할 때는 이제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인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시황적인 부분도 전달하지만 과거에 어떤 형태를 그렸었나 좀 다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오펙에서 1차 합의, 2차 합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정확하게 2016년도 이때로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16년도에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네. 17년도에 2차 합의가 이루어지고 근데 여러분 똑같은 감산이지만 좀 더 확대할게요. 자, 똑같은 감산이지만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1차 합의 자체는 상방으로 하고 2차 합의 자체는 하방으로 흘렀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간인데 왜 이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1차 합의 때는 이제 오펙에서 몇 년 동안 합의를 안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과를 내놓은 여건입니다. 시장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여건이었고 네. 이제 2차 합의가 이루어진 3월이죠. 2017년도 3월에는 이때 한다고 날짜를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감산을 한다고. 그럼 시장에 대한 가격 반영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 국면도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초반하고 똑같은 국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측정드리는 게 감산에 대한 진행을 하더라도 박스로 상승 랠리를 그린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오히려 유리한 포지션 전략에서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트에 대한 랠리를 좀 본다면은 다소 비슷한 국면 자체에 위치하고 있다. 우상향에 대한 그림 자체를 그리지만은 상방과 하방으로 어떻게 보면은 채널에 대한 이제 상승 랠리를 굴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고 60분 봉으로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 국면 자체가 눈에 확 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린 채널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닌 감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졌던 형태 자체 오히려 이제 오펙에서 일어났던 2차 감산에 대한 형태 자체 국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측정하고 있는 국면인데 저희가 이제 프리뷰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채널에 대한 구간이 우상향적으로 상하방 패턴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2차 합의 때와 똑같은 여건 내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오일에서 수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는 60라인을 대기했다가 저항을 맞는 걸 체크하고 오히려 매도로 한 번 더 보시는 게 유리한 전략으로 더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든 어떻게 보면 미증시든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이제 시황에 대한 전략 자체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오늘 또 이제 중요한 트레이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좀 이따 이 관점에서 미증시랑 오일에 대한 관점 자세하게 여쭙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장 상황 조금 더 미리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좀 속보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 20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전주 대비해서 1만 건 정도 감소가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는 472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월가 예상치보다는 적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27% 상승입니다. 3,1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5% 오름세입니다. 8,3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58%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 보시죠. 0.06% 약보합입니다. 1,47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110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 대회 룰. 모의투자 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 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 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본선 대진표입니다. 본선 4주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A조부터 E조까지 25명 트레이더 함께합니다. 오늘은 D조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 하십시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저 주천 선생과 함께라면 쪽박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신과 원칙의 매매 클로이입니다. 네, 누적 수익 상황 함께 보시죠. 1위는 외환유흥 트레이더입니다. 어제 200% 넘어섰는데요. 자, 오늘은 수익률 더 키웠습니다. 264% 기록하면서 2억 6천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광주마스터 트레이더가 쫓아갑니다. 1억 2천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9,3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4위는 리치 트레이더 8,700만 원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8,100만 원 누적 수익입니다. 6위는 산수와 바다 트레이더 5,700만 원이고요. 7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마찬가지로 5,700만 원가량 수익 내고 있습니다. 8위는 강인 트레이더입니다. 4,700만 원 수익금이고요. 9위는 선우 트레이더 역시 4,7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4,6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11위는 엔젤 트레이더입니다. 4,500만 원 누적 수익입니다. 12위 주천 선생 트레이더입니다. 3,600만 원이고요. 13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 3,400만 원 누적 수익입니다. 14위 야신 트레이더 2,800만 원 수익이고요. 15위는 변곡감 시자 트레이더 2,6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위는 클로이 트레이더입니다. 350만 원의 수익금이고요. 17위는 지수 트레이더 31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누적 수익 상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D조 트레이더와 함께 하는데요. 자, 제가 앞서서 오늘도 꾸준히 수익 내는 트레이더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님, 오늘 이제 혼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 앞서서 그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라고 본인을 또 소개를 하셨어요. 그쵸. 근데 그만큼 지금까지 손실이 한 번 있었죠? 네, 한 번 네. 있었죠. 자, 그 부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좀. 안녕하세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금
대회 중이잖아요. 네. 이제 또 내일이면은 이제 예선전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많이 못했어요. 원래도 계약수가 많은 트레이더는 아니고 네. 계약수가 많은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 주는 특히나 더 매매 수가 없다 보니까 계약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생방송으로 같이 봤는데 순위가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이대로 8강을 진출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게 좀 마음이 불안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과 그 좀 기법 같은 거, 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의 노하우는 말씀드리고 갈 수 있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이 수익률 그래프 함께 보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굉장히 매매 자체가 빈번히 보이지 않는 점에서 좀 네. 칭찬을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칭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존경심을 네. 표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네, 일단은 매매 내역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청산에 대한 내역 기준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골드에 대한 매도 포지션 한 차례만 매매 트레이딩을 하셨다는 점. 네네. 네, 이거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한 페이지에 딱 보인다는 점. 그러네요. 사실 이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걸 굉장히 보이셨고 이제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빈도 자체를 좀 측정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드리고 싶어요. 자,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그래프를 같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일정하게 우상향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매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오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네. 지금 만현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 딱 정해서 매매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그 기반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저도 이 트레이딩을 하고 마녀의 선물이란 이 이름을 갖기 전에 네. 시청자분들이랑 똑같은 선물 옵션을 매매하던 일반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쓰던 부분이 습관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장을 보진 않아요. 하루 종일 뭐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시간대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해요. 자주 하다 보면 그 시간대에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딱 특정 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매매 개수가 계약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일단 지금 모의 투자 대회라서 도 있지만 저는 일단 실전 매매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수를 많이 넣지 않은 것도 있고요. 확실하거나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자리가 아니면 쉽게 진입을 하질 않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계약, 두 계약으로 50틱, 100틱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계약수가 많지 않더라도 제가 하루 목표치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대회를 끌어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따라할 수 있는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의 오픈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이 자리에서 예측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선물은 퓨처 프라이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건데요. 이 주식하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블랙스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 둘에 대한 설명 1차 끝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다 끝났어요. 자, 제가 10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못 올라갑니다. 다른 전문가들 고점 깨지 못합니다. 전 깹니다. 소비만 받쳐주면 깹니다. 근데 어저께 중요한 게 다 상승입니다, 상승입니다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소비에 대한 부분은 하락이었습니다. 소비에 대한 부분이 못 받쳐졌기 때문에 개인 심리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제 하락 랠리, 블랙스완이 뜬다. 다시 고점을 찍고 하방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염두에 두고요. 아까 이제 마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미증시 앞으로는 좀 하방 쪽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약간 이제 미중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페이크 전략 같은데 네. 어찌됐든 이걸 또 판도로 해서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열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잠시 관망을 하시면서 골드나 좀 다른 안전자산 쪽으로 매매를 좀 유도를 하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제 미 증시에 관한 이런 혼동성을 예상을 하고 저가 포지션으로 지금 골드를 계속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분명히 조금 더 변동폭, 하루의 데일리 매매를 봤을 때는 변동폭이 가장 좋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드랑 오일이고 그 안에서 저만의 밴드를 잡고 단타로 수익을 좀 내는 게 이 지금 시기를 지나는 좋은 수익 방향인 것 같습니다. 1458.00부터 이제 매수 대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어저께 1459.1까지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아쉽지만은 추세를 따르진 않았고요. 여전히 다시 한번 반등 내려올 거 기대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매수 밴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정도를 저는 밴드를 잡고 상방향으로 하방향으로 밴드 매매로서 단타 수익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포지션 지금 원유 재고 증가에 의해서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큰 지금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신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고요. 저 같으면은 지금 저점 자리 계산을 해서 매수 신호에 다시 한번 대기를 두시는 게 옳은 판단 같아요. 네, 자, 지난주에 함께 했던 그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자,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님 지난주에 이제 안전자산인 골드 쪽을 좀 이렇게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매수 전략을 좀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셨던 게 1458선에서 좀 매수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수익 좀 많이 보셨겠어요? 네. 계약수는 많지 않은데 제가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게 역시 효자 종목 골드 그리고 오일인데 그때 제가 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회원님들께 이제 자리를 좀 알려드렸어요. 마침 저도 이제 포지션을 지금 잡아야 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잡아드렸던 게 그때 정확하게 1461.4에 같이 들어갔었던 거를 이제 같이 백틱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한 분께서는 조금 더 봐도 되느냐 해서 제가 77 이상을 예상을 하고 조금 더 가지고 가셨으면 한다 하고 저는 두 계약 들어가서 이제 청산을 하고 그 회원님께서는 그 이상을 또 청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은 볼 수 있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데일리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큰 욕심 안 부리고 자기가 기준을 세운 그런 자리에서는 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지금 저도 골드랑 오일을 주로 지금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오펙 회의부터 해서 지금 오일에 관련돼서 변동폭이 큰 뭐 기사거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나올 예정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사에 크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황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시황을 참고를 하지 시황을 보면서 하는 매매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시황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장을 이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차트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예측은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 하지만 작은 밴드 구간을 만드는 것은 시황을 보고 하되 매도냐 매수냐의 결정적인 본인의 선택은 시황보다는 대응,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맞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큰 그림으로 매수를 계속 태운다고는 하지만 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점을 지금 치고 올라온 지금 오일이 쭉 올라왔을 때 저는 반대로 매도 라인에서 좀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회의 내용에 있어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크게 욕심을 안 부린다면 하루 데일리 매매 수익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매도는 절대 크게 보시지 마세요. 저는 이제
모든 큰 수익은 매수에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매도는 그 자리를 탈출하면서 일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매도는 좀 짧게 보라라는 네. 이야기까지 한번 해주셨고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좀 서운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천 선생님 얘기를 좀 한번 꺼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외신 캐스터님께서 이제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 자체를 꺼냈는데 네. 지난주 이제 주천 선생님께서 뷰에 대한 관점을 볼 때 블랙스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번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증시 하락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대비해야 될 때다 이러면서 내용 자체를 꺼내셨기 때문에 뭐 주천 선생님의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으셨다면은 네. 뭐 좋은 수익을 거두는 한 네.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이제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제 해외 출장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스튜디오에는 불참했다는 점, 예, 시청자분들에게는 양해를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녀의 선물님과 지난주에 이제 주천 선생님께서 대화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네. 오늘 뭐 아쉬우시겠어요. 지난주에 좀 옆에 있어서 든든했네.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아니, 솔직히 기대 많이 하고 왔어요. 오늘은 또 주천 선생님과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또 전문가들끼리는 실제로 네네.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이 네네.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오늘 좀 준비하면서 대화할 거 그런 거 좀 생각도 나눌 거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못 오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요. 뭐 어쨌든 지금 하루 남았는데 8강을 만약에 정말 이제 마녀의 선물님 지난주 뷰 보고 왔기 때문에 잠깐만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골드에 대한 관점 자체를 매수 트레이딩으로 좀 보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최근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상관도가 이제 굉장히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경향 자체가 있다는 부분을 많이 언급들 해주세요. 네. 이제 그럼 미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엿본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제 말과 생각이 좀 많이 좀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서 말을 좀 많이 아끼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미증시의 하락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지금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장이 재밌어지고 네. 장이 이렇게 변동이 좀 재밌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하나하나가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제 그냥 심플한 생각으로. 그리고 잠시나마 지금 하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 랠리를 탈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에 제가 손을 좀 섣불리 안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번 이렇게 지금 대회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제가 하게 되면은 이게 속된 말로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거기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그 폭을 만들 수 있는 골드나 오일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거지 미증시는 저는 지금 더 오름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자체 좀 많이 살펴보면 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안전자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자 종목이 최근 골드로 많이 보이는데 네. 지금 사실 이제 골드에 대한 다소 평가를 한 차례 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가 사실 이제 고점이 저항대 인근에 부딪힐 가능성이 최근 판단이 더 들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 증시에 대한 또 악조건 자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면은 골드는 언제든지 또 추가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한 상황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일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 선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0.23% 상승입니다. 3,11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6% 오름세입니다. 8,3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77%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4% 약보합입니다. 1,47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오름세입니다. 1.110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함께 확인하셨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0.1에서 2%가량 3대 지수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물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가 조금 호조를 보였는데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저는 진짜 요새 들어서 어렵다는 표현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 사실 전일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차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네. 장면입니다. 지금 차트 자세하게 한번 보고 가는 시간을 이제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채널에 대한 구간 포인트 자체가 다시 재형성됐다고 좀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사실 단기 초록색에 대한 채널 자체를 좀 보게 된다면은 단기 추세적인 관점 파동으로 봤을 때는 랠리 포인트가 다 나왔다는 점 자체가 다소 어려운 포인트를 오히려 주는 것 같아요. 사실 60분 봉 관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일목균형에 대해서 좀 다소 이해를 하시면 스팬에 대한 돌파 자체가 나오면 추가적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깔리지만 채널에 대한 구간 자체는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뿜어져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뒤엎어질 수 있는 장세예요. 이게 포인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께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황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은 네. 이제 12월 이제 2일이죠. 2일 나왔었던 고가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매도에 대한 측면 자체가 대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인트 자체에 대한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자, 하단에 대한 채널 추세 지지를 확인해 본다면은 파동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다 나왔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원래 엘리언트 3파에 대한 조건 자체가 성립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완전한 급하락 자체에 대한 조건 자체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8,100 하단까지 좀 눌림 장세를 이어줄 수 있을 만한 차트에 대한 조건 자체가 형성됐기 때문에 오늘 매도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됩니다. 매수에 대한 관점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판단인 것 같아요. 시황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매수겠죠.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번복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시장이 사실 요새 최근에 굉장히 실망감을 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주된 번복된 형태를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매 트레이딩하는 관점보다는 이탈, 이제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으로 단타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 자체를 내려드리고요. 좀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힘들겠지만 그냥 개인적 관점을 좀 많이 언급을 드리자면 8,200 라인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오고도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오히려 수익 구간을 얻는 것 자체가 손익을 구성을 하기 좀 좋고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수 선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고용지표 호조,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센터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다우 선물지수 역시 2거래일 연속 100포인트 이상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약간 소폭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11% 상승한 27,681선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1% 상승한 3,100선,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상승한 8,500선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뜬 속보에 의하면 지금 뉴욕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고용 지표가 완화된 것에 이어서 애플의 주식이 초반 0.7% 상승하면서 올라줬고 나이키 역시 골드만삭스의 예상보다 2%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아까 속보가 나갔는데요. 2만 3천치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거의 만이나 떨어진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10월 무역 적자는 472달러, 한화 약 56조 원치인데요. 월가의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또 준수한 수치를 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건 실업률이지 증시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권이 계속 낮아지는 거는 또 좋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흐름이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시 상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님과 함께 선물 리딩 함께 하시죠. 네, 자세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지금 저희 미 증시 이야기도 조금 했고요.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오일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님이 또 주력으로 골드와 오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일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저희 개장 전에는 매도 신호를 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일이 조금 상승폭을 더 키운 상황인데 지금 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일 대비해서 1% 이상 오르고 있고 어제도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방송이 끝나고 제가 포지션을 잡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드린 거고요. 네. 어제는 제가 오일을 매수로 좋은 수익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이 계산이 좀 헷갈리는데 네, 얻었었고요. 지금은 제가 현재 포지션을 골드를 매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역시 미국 증시가 오름과 동시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하락세를 찔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지금 잠깐 지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예상치에 근접하게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어느 정도 수익청을 하고 나올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일에 대한 매도 부분을 본다고 했는데 네. 그 얘기를 한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구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양세동 해설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게 60점 라인 그 라인을 저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제 60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방 방향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이제 매도는 짧게 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추세를 따라서 매수를 잡고 오일이 오를 것이다 기대해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점까지 오를 곳을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매도 라인을 잠깐 눌림목자리로 보는 저는 그 매매법을 지금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60 라인까지 보시고 거기에서 저는 매도 대기를 같이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 마찬가지로 양세동 해설위원이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또 이 60달러 선에서 저항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6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포인트였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감이 갈 거예요. 네네. 주전 선생님도 있으면 오히려 60포인트를 좀 지적하지 않았을까. 네네. 네. 오늘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자면 스튜디오에서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서경에 좀 출연 중이지만은 제가 청일점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사실 이제 마녀의 선배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청일점이 됐는데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포지션 전략까지 갔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트레이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녀의 선물님과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싶어요. 네. 지금 D조에서 사실 이제 지금 포인트 자체가 57점이에요. 오늘 확인하셨는지요? 네, 여기서 같이 확인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언급드리지만은 저희도 포인트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틀리그에 대한 점수 자체가 11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그쵸.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조 1위와는 이제 승점이 3점 차인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8강은 좀 들어가고 싶다. 내가 8강은 좀 욕심이 납니다. 근데 매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이제 일정하게 좀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를 고수하시고 이제 계약수가 없다 보니까 포인트 자체가 아쉬웠던 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네. 네, 진짜 특히나 이번 주가 정말 계약수가 없었어요. 네. 8강을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서는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좀 계약수를 늘려서 좀 다른 트레이더님들처럼 좀 큰 수익을 한번 멋지게 내볼까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던 짓 계속 해야 된다고 계약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신중해지고 더 매매를 좀 조심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거를 좀 지키고 싶으니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더니 오히려 매매 자리를 더 못 보게 되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네,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제 날 바뀌었으니까 금요일 오늘 단 하루 남았잖아요. 그렇죠. 제 예상이 맞다면 제가 오늘 조 1등을 하지 않으면 8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세동 해설위원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방송이 끝나서 포지션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밖에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오늘 진짜 목숨 걸고 매매해서 제가 원래 매매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오늘 이왕 이렇게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갈 거 오늘은 줄기차게 한번 날 새면서 매매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음 갖고 있어요. 8강에서 또 한 번 뵀으면 좋겠네요. 다들. 네. 자, 지금 이제 4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인만의 이런 매매 스타일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상품들 좀 매매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도 네, 되죠? 네, 어차피 네. 이제 뭐 하루 남았으니까. 닥치는 대로 다 볼 겁니다. 이건 진짜 솔직한 마음인데 네. 좋은 거 들어가서 근데 뭐 위험한 건 안 할 거고요. 네. 자신 없는 건 안 할 거지만 분명히 이게 연관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를 보다 보면 그 다른 것들이 예측이 되거나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익 올리기 위해서 뭐 골드, 오일 당연히 가지고 갈 거고요. 항생 그리고 뭐 나스닥, 뭐 S&P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을 열리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좋은 수익 내서 8강 꼭 진출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8강에서도 자, 과연 이 마녀의 선물 계속해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외신 소식들 다시 한번 전해 듣고 갈 텐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또 과연 어떤 발언을 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주의는 백악관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날들을 지냈다라고 약간 비꼬면서 역대 탄핵 대통령이 없었고 그런 일은 우리 국가에서는 되게 모욕적인 일이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으면 그냥 나를 탄핵해라. 당장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오늘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올라온 속보에 따르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기사를 빨리 업로드해달라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또 그런 기사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우리 국가가 얼마나 부패한지 보여주겠다. 나는 이런 부패한 늪을 청소하러 왔다라는 트위터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에 대한 그런 발언에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의식하는 걸 보면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나 또 다른 고용 지표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간 정말 짧죠? 네. 짧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빨리 돌아와서 매매를 해야 돼서. 네, 하루 남았네요.
모처럼의 기회로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고 또 네. 우연한 기회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방송 출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이거 왜 끝나는 분위기죠? 저 고별 인사 같은 이 자리에 앉으면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나 봐요. 네, 그리고 또 내일이 하루 남았으니까 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8강을 만약에 못 들더라도 누적 수익 리그에서 꾸준한 제 수익금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는 않을게요. 그래도 8강 꼭 가고 싶은 욕심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매매할 거고요. 다음 주에 좋은 성적으로 다시 한번 뵀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